안녕하십니까. 고무 커플러의 효과적인 플래시 제거를 위한 연구의 발표자 황정우입니다. 본 연구 내용은 종래의 해결안과 다르게 트리즈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또 적용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현상을 보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해결안을 도출하고 또 실제 공정에 적용했을 때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으로 인한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커플러는 CEPS의 모터 축에 조립된 커플러입니다. 여기서 CEPS라 하면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해서 그 조향 모터가 칼럼을 직접적으로 회전시키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조향 모터 안에 구성 부품인 일부를 커플러라고 하는데 그 커플러를 본 연구에서 다루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커플러는 주 목적이 동력을 전달하는 거고 또한 그 전달 과정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있습니다. 따라서 커플러는 고무와 부재료로 구성이 되는데 그 두 개의 단품은 금형을 이용해서 가류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 완성이 되는데 이 가류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플래시입니다. 일반적인 가류 공정의 금형 설계는 플래시에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또 제거가 쉽도록 얇게 형성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시스템에서도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플래시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조립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트리즈라는 방법론을 적극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또 효과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커플러 외측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플래시가 모터 축에 조립되고 그 모터 축에 조립된 후에 모터가 회전을 하면 상대 부품하고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 간섭으로 인한 마찰음이 노이즈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플래시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영기로 확인을 하니 최초의 금형의 설계는 손으로 당겨서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지만 투영기로 본 모습은 그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당겨서 제거가 되지 않고 니퍼와 같은 도구로 절단을 하면서 완전히 절단되지 않아 남아있는 플래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한 플래시입니다. 여기 투영기로 봐도 사이즈가 조금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품 끝단에 얇아졌다가 두꺼워지는 이 부분 얇아지는 부분이 초기 금형에서는 더 얇게 설계가 되어서 손으로 당겨도 완벽하게 당겨지도록 제거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이 부분의 틈새가 점점 커지면서 플래시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손으로 제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현상을 트리즈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재정의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커플러 외측에 미세한 플래시가 존재하는데 원하는 상태는 외측에 미세한 플래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파라메타를 플래시의 존재 유무로 정의하고 이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한 제한 조건은 제조 원가가 상승되지 않아야 하고 커플러가 조립되는 상대 부품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해결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마찰음 노이즈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플래시는 생산이 반복되면 금형이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금형에서 플래시는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두꺼워지면 플래시는 손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도구로 절단하면서 어떤 산포가 생기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트리즈에서 해결할 문제는 바로 모순을 찾는 것이고 그 모순을 제거하는 방법이 해결안으로 도출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기존의 해결안으로 모순을 정의해 보면 플래시의 발생을 억제하면 공정 비용이 상승되는 겁니다. 즉, 플래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형을 수정하거나 재제작해서 틈새를 최소화하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없지만 지금 현재의 방법은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비용과 플래시 억제 두 가지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발명 원리는 아래 추출, 예비조치, 역동성, 부족 및 초과 조치, 폐기 및 재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시된 발명 원리와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도출된 해결안은 다음 장에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안입니다. 반대로 하기. 지금까지 기존 해결안이었던 금형의 틈새를 좁혀 플래시의 두께를 얇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했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으니 오히려 반대로, 즉 의도적으로 플래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생산이 지속되면서 발생했던 금형 손상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금형의 플래시가 형성되는 부분을 두껍게 하고 뒷공정에서 제거가 쉽도록 하면 오히려 플래시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측 금형 그림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플래시를 형성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존에는 얇게 되도록 그리고 손으로 제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두껍게 해서 뒷공정에서 제거를 하겠다는 해결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해결안입니다. 예비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1번 해결안으로 완전한 플래시 제거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한 조건인 제조 비용 상승이 없도록 고려한 해결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를 오히려 두껍게 형성시키면 아마 투입되는 고무의 총량도 증가하게 돼서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 금형은 고무 시트를 시트 형태로 배열해서 게이트를 통해서 제품에 주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게이트는 제품화할 수 없는 스크랩인데 다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형의 구조를 바꿔서 고무를 주입시키는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 게이트로 인한 스크랩을 없애서 최종적으로 전체 총 투입되는 고무 중량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해결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입니다. 이게 기존 금형입니다. 게이트를 통한 주입입니다. 여기서는 금형을 상, 중, 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금형을 시트 형태로 배열을 해서 금형이 닫히면 이 시트로 깔아 놓은 고무가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티로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입되면서 발생되는 이 게이트에 대한 럼너, 이 부분은 제품되지 않고 스크랩으로 버려지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하려고 하는 금형은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데
위에서 보이는 시트 형태의 배열이 아닌 예비 형상으로 이미 고무를 정밀하게 중량을 개근한 다음에 캐비티에 직접 고무를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를 닫게 되면 게이트를 통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캐비티에 직접 넣었던 고무가 퍼져가면서 그 제품이 되면서 게이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변경된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이 게이트로 인해서 버려지는 고무가 없기 때문에 금형에 총 들어가는 중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보강해 드리면 이게 기존의 금형이고 이쪽이 변경되는 금형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보셨던 시트를 배열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배열한 시트를 금형을 닫으면 이 게이트를 통해서 파란색 제품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제품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스크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포트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로 주입되는 이 부분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측에 보이는 금형은 캐비티 안에 도넛 형태로 이미 다 절단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되는 부분이 스크랩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총 투입되는 중량은 우측이 더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안인 플래시 절단을 자동 나이프로 해서 안정적으로 산포 없도록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1번 해결안에서 플래시는 두껍게 형성시켰기 때문에 나이프로 절단하는 장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프 절단 장치를 조금 스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안착을 시키고 제품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나이프가 전진해서 외측에 있는 플래시를 절단하게 됩니다. 하면 나이프가 마지막으로 후진을 하고 여기에 잡아줬던 상부의 지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그 미세 플래시는 다 제거가 되고 제품을 추출을 하면 안정적으로 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출된 세 가지 해결안을 전체 커플러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간략히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해결안이 반영되는 공정입니다. 먼저 성형, 즉 가루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우선 금형을 바꿔서 플래시를 두껍게 그리고 금형 구조를 바꿔서 게이트가 없도록 해서 고무 총 투입 중량을 낮추는 해결안입니다. 그 다음은 사상이라는 공정인데 여기에서는 자동 나이프 절단기로 두꺼운 플래시를 안정적으로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포머라는 예비 조치를 통해서 고무를 도넛 형태로 중량을 정밀하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세 공정을 적용해서 완전하게 플래시를 제거를 하는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조 공정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료와 원재료로 커플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는 즉 고무, 부재료는 즉 스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재료는 배합, 홀련, 숙성, 그리고 시팅, 그리고 생지 검사를 통해서 고무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리포머라는 예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무의 준비가 끝이 나고 부재료는 금속의 어떤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무와의 접착을 위해서 금속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그런 부재료와 그 원재료를 성형, 즉 가루라고 하는 공정에서 프레스를 활용해 열과 압력으로 그 두 가지를 가루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형성된 플래시를 사상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제거가 하는데 현재 이 커플러는 사상이라는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된 도출한 세 가지를 이 공정에 변경시켜 적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결안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1번 해결안에서는 플래시가 제품 외곽으로 두꺼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안으로는 고무 투입 방법이 변경되고 예비 조치를 통해서 총 투입되는 중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결안으로 안정적이고 완전하게 플래시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안을 적용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무 투입량이 기존 686g에서 362.6g으로 47.1%가 감소하였고 플래시를 절단하는 시간이 7초에서 5초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제조 비용이 감소하고 품질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종래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결안을 도출해보고 또 적용하고 또 성과를 얻은 부분과 향후에 외관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기술 도입까지 추진을 하면 가류 또는 성형 공정 이후에 모든 공정을 통합 단일화해서 제조 경쟁력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 트리즈를 활용한 부분이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황종우였습니다.